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와 사과맛 사탕, 어느 쪽에 화학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속의 화학물질이 정말 우리를 더 뚱뚱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과장창, 오늘은 맛, 그 속에 숨은 화학 이야기입니다. 이독실 레이디 제인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기 창피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네, 과장창,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맛의 화학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실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학을 운영하고 있는 광운대 화학과 장홍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화학. 네, 화학. 네, 채널 이름이 아주 그냥 네.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학은 요리랑 똑같다. 그렇죠. 결국엔 쿠킹하는 거다. 레시피만 있다면 레시피만 있다면? 요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그렇죠. 재미있게 우리 일상에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제 네. 맛의 화학을 진짜 맛있는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맛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바로 과연 장훈재 교수님이 이걸 먹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한데 그리고 자녀분한테 먹일까?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부분 저는 포기하고 먹는데 자녀한테 안 먹여야지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과거 사카린 논란 아실 겁니다. 사카린 뭐 유명하죠. 뉴슈가가 없으면 뽑기가 맛이 없죠. 그래서 사카린 논란이 있었고요. 카제인 나트륨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불거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아스파탐. 자, 아스파탐 저는 주변에 권장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면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세주 같은 그쵸. 합성 감미료였습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언젠가부터 제로콜라에서도 아스파탐이 주가 아니고 아세설판칼륨이 또 뭔가 딴 거로 바뀌면서 살짝 빠졌거든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연구기관에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식이 생각보다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파탐 먹어도 되는 거냐? 위험한 거냐? 지금까지 우리 다 발암물질 먹은 거냐? 2B면 어느 정도 위험한 거냐? 나 암 걸린 거냐? 안 걸린 거면 우리가 지금 고소하면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나 지금 뭐 보상해 주는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탐 이름만 들어봐도 정말 아스파탐 화학스럽지 않습니까? 장훈재 교수님께서 합성하는 방법과 더불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스파탐이 뭔가요? 아스파탐 말 그대로 인공 감미료라고 네.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단맛이 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스파탐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말씀대로 되게 뭐 벤젠 고리도 붙어 있고 되게 안 좋은 거일 것 같지만 맞아요. 아스파탐의 재료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이란 게 쭉 연결되는 게 바로 우리가 먹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를 바 없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게 아스파탐이라 네.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대신에 지금까지 난 고기를 먹고 있었던 거군요. 아니 근데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다. 몸에 좋다. 좋으니까요. 그런 건가요? 이게 발암물질이 2B라는 걸로 구분됐다 했잖아요. 네. 2A도 있고 1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2B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같은 2B에 속한 게 모든 절임 야채, 김치를 포함한 그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네. 고사리, 육개장에 들어간 고사리도 2B에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왜 먹어도 굳이 돼요. 그럼 발암 물질 균으로 왜 굳이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아직 뭐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정도가 2B고 의심스러운 가능성은 있다가 2A인데 거기 들어간 게 모든 고기.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게 아스파탐 먹는 것보다 몸에 안 더 안 좋습니다. 좋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기가 더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막 아스파탐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오히려 고맙다. 맞아요. 설탕을 안 먹어도 돼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또 갑자기 야 아스파탐 몸에 안 좋대. 발암물질이래. 그런 기사 한 번 나고 나면 또 막 그러거든요. 맞아. 그게 항상 기사가 그런 식이라 사실은 이 아스파탐 이야기가 나오기 몇 달 전에 그 에리스리톨이라는 물질이 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맞아요. 나왔어요. 어떡하지? 나 그것도 먹고 근데 있는데? 이것도 뉴스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 연구는 에리스리톨을 몸에 주사했을 때
많은 양을. 그랬을 때 동맥경화 같은 게 생겼다라는 거지 먹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괜찮다.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항상 우리가 기사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기사는 몇 잔 이상 먹으면 어디 뭐 좋다는 암을 게 유발, 맞아요. 맨날 암을 유발한대. 맞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폴리페놀이 많아서 또 건강에 좋대. 네. 하루에 한 잔의 와인이 심장엔 좋대. 맞아. 어디서 한 잔만 마셔도 또 간에는 안 좋대.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그러니까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기준량을 조금 생각을 하고 먹으면 되는 건데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허용량이 한 2,400mg인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2.4g만 먹으면 네. 근데 이 아스파탐이 설탕보다 200배가 달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넣어도 달기 때문에 그 양을 먹으려면 그 편의점 가서 막걸리를 33병을 사서 그다 먹으면 돼요. 여기 아스파탐 때문에 죽기 전에 이미 죽어요. 알코올 때문에 네. 아니면 배가 터져서 이런 거 드시려면 55개를 먹으면 아. 그 정도 양이 돼요. 요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제로 음료 네. 요거 55병 한꺼번에 먹으면은 기준치를 이제 넘었다. 네. 그 또 정도가 된다. 1일 기준치인 거죠. 네네. 오늘 힘들게 진짜 간신히 다 먹었다 그럼 내일 다시 리셋돼서 그렇죠. 처음부터 내일도 먹어야. 50병 먹어야 되는 거. 그래도 이거는 섭취 허용량이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또. 아, 그러네. 왜냐면 우리가 LD50이 아니네. 죽는 걸 볼 때 말씀드린 LD50이라는 걸 보는데 LD50조차도 먹으면 50% 확률로 죽는다. 뭐 그런 거네요. 상추 먹으면 졸린다는데 졸리려면 뭐 한 트럭 먹어야 된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러네. 근데 상추 먹으면 졸린 거 맞죠? 네네. 근데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한 트럭 듣긴 먹어야지. 했어요. 거기 하얀 진액에 뭐 있다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기 먹은 다음에 졸리고 오늘 졸리니까 좀 일을 좀 안 하고 자야겠다 생각했던 건 사실은 다 일이 하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런 거네요. 게을렀을 뿐이다. 그러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아스파탐 대체제를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뭐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사실은 조금 그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 감미료라는 게 몇 종류가 더 있는데 아스파탐이 가장 오랫동안 테스트가 됐고 가장 많은 연구가 됐어요. 네. 만약 지금 새로운 걸 찾겠다 하면은 지금 뭔가 발견된 것 같아도 과연 이게 40년 후에도 문제가 없을까를 지금부터 봐야 돼요.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실 없는 거라 지금 거의 모두가 아스파탐을 그냥 먹는 게 낫다. 차라리. 네네. 근데 이 아스파탐 처음 발견할 때 뭐 재밌는 썰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들었는데요? 200배 달다고 하는 것만 봐도 좀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네. 우선 아미노산이라는 게 2개 붙었댔잖아요. 네. 이게 굳이 누군가가 2개를 일부러 붙여놓고 먹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알았겠죠. 원래는 그 위와 관련된 호르몬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 여러 개를 붙여서 펩타이드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었어요. 딱 2개 정도 붙이고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이 손이 단 거예요. 손을 내 실험실에 가고 나오고 할 때 꼭 손을 닦아야 씻어야 되는데 되는데. 안 닦고 그냥 했더니 달아서 왜 그러지? 하고 다시 실험실로 가서 그 실험하던 걸 먹어봤대요 그때. 옷도 실험복도 막 먹어보고. 그랬더니 계속 다니까 이게 단 게 있다. 잠깐만요. 원래 그래도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웃긴 게 이 사실 달콤한 물질은 세상에 은근히 많은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합성 감미료, 인공 감미료 불렀잖아요. 이 말이 되게 애매한 게 인공이랑 합성이 둘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상관없고요. 원래 천연 물질의 반대는 인공이고 네. 천연 물질이든 인공 물질이든 우리가 추출한 게 아니라 만든 건 다 합성이라고 불러요. 네. 아스파탐은 만들면. 아스파탐은 결국 인공 합성 감미료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단맛이 있겠지만 아무거나 단맛 난다고 다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먹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그 수크랄로스라는 게 들어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아마 종류가 다 다른 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네. 수크랄로스가 최근에 가장 단맛이 강한 걸로 알려져서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아까 아스파탐이 한 200배 달다 했으면 얘는 한 600배쯤 달아요. 아이고요. 얘는 설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그 몇 개 부분만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이름도 몸에서 소화가 안 되는 스크로스랑 거. 비슷하네요. 얘가 근데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네. 이것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외국인 그 대학원생인가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해봐라, 실험해봐라 했는데 영어를 잘 못했던 거예요. 네. 테이스트 해봐라라고 듣고 먹었어요. 어머 진짜 만약에 위험했으면 진짜 어쩔 싫어요 뻔했어. 이게. 이거는 듣고는 테스트 듣고 바로 넣은 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먹고 달아요 해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머 이상하죠.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원래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막 딴 건 뭐 있죠? 지금 아세설팜 칼륨. 아세솔팜 포타슘도 비슷하고 그거는 요새는 좀 안 넣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이건 이제
몇 년 전부터인가 검증을 한번 더 해보자. 중장기 점검을. 그래가지고 좀 빼는 것도 있고 네. 다른 것 중에서는 그 사이클라메이트라는 감미료가 들어간 것도 간혹 있는데 네. 얘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사람이 그 또 실험실에 심지어 시가를 피면서 실험했어요. 아, 담배를. 그것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다가 이상하네. 그걸 심지어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딴 일 했다 다시 주워서 핀 거예요. 어. 그런데 갑자기 달아요. 달아. 그래서 발견됐어. 잠깐 근데 이러면 왜 안 되는지 발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니 교수님 말고 발견한 것들을 보니까 담배를 왜 피면 안 되느냐? 그냥 올려놨다가 먹어도 그러니까 다시 펴도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그 묻어있잖아, 분자들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고 아무리 씻어도 손톱 사이에 꼈었던 그런 약품들이 들어온다는 거, 화학약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맹독성 물질을 갖고 실험하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손 그냥 물어뜯다가 쫙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죽을 수 있죠. 거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테이스트로 테이스트. 잘못 알아들은 그 대학원생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대학원생 정도 됐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해서 제 냈다. 생각에는 그 정도면 그 랩은 원래 폭력이 난무하는 랩이 테이스트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소리 테이스트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 맞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냥 막 어떻습니까? 제 의심이 합리적입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이게 또 인도 분인 걸로 알고 있어갖고 아. 아마 리스닝에서 오류가 생겼고 그럴 수도 있겠네. 행동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어느 실험실인지 몰라갖고 이게 음. 뭐 식품성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하던 곳인지 아, 그럴 아니면 수도 진짜 있겠네. 위험한 걸 한 건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럼 알려지지 식품에 않았어요. 관련된 거 위험한 건 아니에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거기 대학원생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테스트 해봐라라고 하면은 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반문을 해 물어봐야죠. 확실한지를. 그게 상식이죠.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확인을 했는데도 계속 잘못 알아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모든 단맛을 갖는 것이 발견된 과정은 먹어서. 신기하다. 우연히 아. 먹게 돼서 우연히 네, 맛을 우연인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먹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원소 중에 베릴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리튬. 네, 4번. 어. 네, 리튬 옆에 있는데 이게 베릴이라는 게 녹주석이라는 광물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에메랄드예요. 어. 에메랄드가 왜 이런 녹색을 갖고 이런 거 연구를 하다가 베릴륨이 처음에 발견이 됐어요. 이거를 먹었는데 단맛이 난 거예요. 왜 먹어요? 그거 왜 먹어? 원래 이거는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오감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것도 맛을 판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과거 화학자는 많이 죽었고 지금은 우리가 이 맛을 다른 센서로 예를 들어 당도 테스트기 이런 것도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따로 볼 수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원래는 기본적으로 먹는다는 기준에 있는 거예요. 성질 중에 하나로서. 네, 그래서 베릴륨이 아니라 달다, 글리키스라는 그리스돔의 글루시늄이라 불리다가 그 홍차에서 넣고 먹었대요 옛날에는 단맛이 나니까. 근데 얘가 글루시늄이 생각나네.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빠진 거. 먹고 죽어야지 않은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먹으면 안 그런 되겠구나. 일이 많죠.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 이거 먹어가지고 1급 발암 물질이지 1급 독성 물질이 아니잖아요. 먹자마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그 천천히. 쓰다가 옛날에 뭐 수은 이렇게 바르면 하얘지니까 이거 옛날에 화장품 많이 쓰기도 했고 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좀 안전해진 걸까? 아니면 환경 호르몬이 더 많아져서 위험한 걸까 싶지만 우리 교수님은 말씀하신 얘기만 들어보면 일단 뭐 큰 문제 없다. 그러므로 드십니까? 좋아야 먹죠. 여기 앞에 5개의 이제 재료 음료들이 있습니다. 다 인공 이제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까투리가 아니 뭐지? 까나리 액젓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각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수크랄로스 그리고 뭐 아스파탐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여기 뭐 여러 가지 다 다른 이제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하나 그냥 다 같은 돈을 주고 내가 하나만 사 먹어야 된다면 뭘 드실 건지 한번 우선 골라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다 저는 문제가 없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탄산음료의 그 근본은 코카콜라라고. 역시 네. 개취로 근본을 고르겠다. 뭐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맛을 보고 고르는 게 맞겠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평소에 네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제 햄버거 먹을 때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제로를 일부러 먹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로 드시나요? 항상? 네, 좀 살이 안 쪘을 때는 그냥을 먹다가 네. 이제는 위기감을 느끼고 제로를
항상 아, 먹습니다. 화학과 교수님도 별 수 없군요. 별수 없다. 똑같다. 사람은 다 똑같죠. 재료를 먹는다. 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뭐 어디 갔는데 편의점에 갔는데 이게 음료가 쭈르륵 있다. 그러면은 이런 성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나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우선 이건 간단한 물질이잖아요. 탄산음료라서. 네. 어차피 뭐가 들어있을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지는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막걸리를 살 때 아스파탐을 넣어서 한 게 있고 아스파탐을 안 넣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오. 근데 저는 막걸리는 아스파탐 안 넣은 게 더 맛있다고 느껴서 그때 오로지 맛으로 지금 아 그렇죠. 아스파탐이 뭐 들어서 위험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맛이 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식약청이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게 어영부영 대충 해서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데 위험도는 신경 안 쓰는데. 네, 그죠? 근데 이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할 때는 좀 보죠. 아. 예를 들어 뭐약 같은 거는 꼭 성분표 보고 네. 제가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 인터넷에 찾아서 보기도 하고 뭐 약이나 샴푸 이런 것도 네. 뭐 있나 보고 이런 것들은 보는데요. 먹는 건 특별히 성을 보진 않아요. 화장품은 은근히 많은 또 특히나 여성분들이 네. 전성분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면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걸 추출하는 과정이 이제 공업적인 거니까 교수님이 물론 이제 화학자시지만 네. 추출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었던 무언가가 있는데 요게 100% 걸러지지 않아서 남아서 이게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거는 사용하지 말고 좀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설명 자체가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정말 고순도 99.99%를 쓰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실험실에 쓰는 그 약품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화장품을 만들거나 하는 모든 과정이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계속 재료를 넣으면은 파이프를 따라 쭉 가서 끝없이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거대한 통에다 넣어서 뽑고 이걸로 화장품 만들고 또 한 번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회차에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에 이만큼만 버리고 그 다음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시리얼 넘버만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 이 기간 동안 생산된 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량 환불을 회수. 하겠다.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건 또 완전 다른 이야기가 돼서 뭐 그런 이슈가 터진 거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제품일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건 다 가만히 돼 있죠. 예를 들어 비타민 C도 네. 우선 이건 또 아까 제가 이거 상관없다 말한 거지만 저는 이 인간이라는 사람, 이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 같은 값인데 뭐 레몬에서 추출된 비타민 C가 있고 네. 또 이런 인공 합성 비타민이 있으면 레몬 걸 먹을 거예요. 같은 값이면. 그냥 기본 같은 값이면. 기본 같은 값, 완전히 같은 값이면.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합성된 거라 해서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용되는 물질부터 모든 과정이 다 해도 되는 것만 써서 하는 거가 확보가 돼야만 이게 허가가 나요. 판매가. 네. 그러니까 이 합성 비타민이나 추출 비타민이나 완전하게 똑같이 뭐 독성이나 이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일까는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이 메이커 같은 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그 비타민 C 양이 막 써 있는 거예요. 농도 몇 퍼센트 해가지고 써 있는데 비타민 C의 다른 이름이 아스코르브산이에요. 이게 산성 물질이고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 막 속 쓰리거나 그쵸.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양이면은 피부에 화상이 나요.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야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종업원한테 이 농도면 독성이 나는데 괜찮았더니 전혀 몰라요. 왜냐면 판매만 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뭔가 오타가 있었을지 아니면 뭔가 허위 광고일지 이런 거를 자세히 안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죠. 비슷한 게 그 뭐 오염수, 방류 이런 것도 우린 다 문제 없다 하잖아요. 그 그렇죠. 이론대로는. 근데 그게 사실일 거냐 모르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도 다 이론상은 문제 없습니다. 이론상. 네, 나왔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바로 원했던 바로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뭐가? 해주셨습니다. 잘못 뭐가요? 건드린 것 같은데. 좋았어, 왔어. 어리둥절. 저는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제가 스테비아 토마토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토마토 달콤하죠? 만들 때 스테비아를 뭐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넣는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걸 밭에 뿌리는 거예요. 아, 스테비아를 네, 그냥 이렇게. 뿌리면은 그 토마토가 빨아들여서 거기 농축하는 거라서. 아, 그럼 그거 문제 없는 건가요? 그것도? 그것도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저는 맛은 별로 너무 달아서. 아, 이렇게 교수님도 다 맛으로 평가를 해. 이게 뭐 건강에 뭐 독성이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문제는 없지만 맛이 별로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우리 교수님은 저랑 너무 똑같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 허가받는 과정은 굉장히 깐깐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이후에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그걸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같은 거. 100% 예를 들면 레몬에서 우리는 천연재료 해서 추출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합성 비타민 사다가 넣었어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언론에서 터지기도 하잖아, 가끔. 그렇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수님도 아까 살짝 그렇게 하셨지만 그럼 레몬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페놀을 쓴다. 톨루엔을 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추출하고 다 날려보내니까 괜찮아야 되지만 껄쩍지근한 좀 간혹? 남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는 잔류 없다. 검사를 원래는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두려운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두려워할 수는 없고. 그럼요. 그러므로 일단은 뭐 근데 지금 이슈가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안심해도 된다. 네. 이렇게 또 저도 깐깐하게 나왔을 테니까. 그리고 네네. 맛이요. 교수님도 설탕 좋아하십니까? 비교 대상이 뭐죠? 제가 들었을 이런 때는 이 과학자적 모먼트 비교 대상 좋아하십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구나.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맞죠? 너무 이상한가? 너무 센데요, 이제. 그 설탕이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건 어떻게 이게 정량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단맛, 고급진 단맛은 설탕이라고 들었어요. 과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사카린도 아니고. 궁극적인 어떤 200배 달고 400배 달고 600배 단데 어떤 거는 되게 차가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것도 싫고 씁쓸한 그리고 단맛이 설탕 나고. 단맛이랑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설탕을 원한대요. 설탕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물엿도 있었고 여러 맞아. 가지 있었는데 조청도 있었고 근데 꿀도 있고. 희한하게 꿀로는 안 되는 설탕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설탕 맛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너무 알겠어요. 제가 그 달다구리 매니아거든요. 그 단맛 중독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설탕 맛과 스테비아 맛과 다 다르게 느껴지고 설탕 맛이 맛있어 제일.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굳이 먹는다면 저는 뭐 근데 설탕은 어차피 없는 저는 상황에서. 재료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 맛이 안 나요. 그 근본적인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먹지 않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나쁘네. 안 먹어도 된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맛이 저도 너나 먹어 그런 거예요. 돼지야 이겁니까? 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중요하다. 자,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유튜브 화학학을 운영하는 광운대 화학과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 맛 속에 숨은 화학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단맛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설탕 맛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지만 그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네, 이게 설탕을 만드는 게 보통 사탕수수라는 네. 것도 있고 사탕수수. 사탕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두 개 맛이 달라요 또. 아 그렇구나. 그게 연구된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설탕이라는 우리가 자당이라고 부르는 분자인데 이게 99.9%는 같은데 그 0.1%가 달라서 오. 맛이 달라가지고 화학 구조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불순물이 다른 불순물이 다른 거예요. 아, 그럼 그- 어떻게 맛이 다른 거예요? 보통 이 만드는 방법 다른 게 사탕무는 그 땅에 묻혀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흙향이 살짝 난다 그러고 만드는 과정도 사탕수수는 막 직접 그 즙 내서 먹기도 하는 것처럼 네. 바로바로 돼요. 줄기에 많아서. 근데 사탕무는 약간의 과정이 좀 지독한 냄새 나는 과정이 몇 개가 있대요. 저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원래 사탕수수가 더 고급. 아, 그래서 원래 사탕수수였다가 이제 전쟁이나 무역 문제 때문에 수입이 안 되니까 사탕무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연구가 돼서 한 거라 이제 대체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사탕수수를 써서 만드는 술이랑 사탕무를 써서 만드는 술의 종류가 달라요. 흔히 말 럼주가 보통 사탕수수로 네네. 만드는 거고 사탕무는 뭐 까먹었어요. 뭐 있었는데. 교수님 그 맛없는 건 기억 자체를 안 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맛있는 것만 기억하는. 네. 아까도 느꼈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술에 조예가 좀 있으셔요. 그리고 맛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누구나 맛있는 건 좋아하고 우리 단맛이라는 게 되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높고 섭취가 빠른 거라서 그 애기한테도 단 걸 주면 좋아하는데 신 거, 짠 거, 쓴 거 다 막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아. 그 단 것에 대한 산업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럼 맛이란 게 대체 뭡니까? 맛은 자극인데 혀가 느끼는 자극. 우리가 맛을 미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엔 감각이고요. 감각. 근데 감각을 느끼는 방식도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피부에 뭐 닿아도 느껴지잖아요. 네. 혀를 꼬집어도 느낌은 나요. 근데 이걸 맛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통증이니까. 결국에는 나요. 맛이요? 짠맛. 짠데요? 아, 어떻게 당신이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똑같다니까 나랑 나야 나 그냥.
혀에 있는 그 우리가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네. 얘가 어떤 작은 분자들이 와서 부디 딱 잡혀가지고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 얘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우리가 맛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신맛은 식초 뭐 이런 거 다 산성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산은 이 수소, 양이온이 있는 걸 산이라는데 그게 수용체에 닿았을 때 자극을 만들어내는 게 신맛을 만들어내요. 쓴맛이나 떫은 맛이나 다 자기들이랑 맞는 것들 연결됐을 때 얻는 거고. 네. 소금은 짠맛을 우리가 소금 얘기하잖아요. 네. 그 나트륨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양이온이 닿으면 자극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궁금해요. 소금이 염화나트륨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녹아야 되고 Na 플러스에 열리는 이온이 그 채널이 있을 거고 Cl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그 두 개가 동시 자극에 와야지만 느끼나요? 아니요, CL은 상관없습니다. NA만 있으면 돼요? 그게 짠맛이에요. 그럼 수산화나트륨도 짜요? 수산나트륨은 탄산나트륨. 염기성 물질이라 쓴맛이. 쓴맛. 근데 나트륨이 있으면 짜다면서요? 섞인 맛이 나죠. 왜냐면 그 하나의 성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영향을 주기 그럼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그거 쓰잖아요. 그 소화제로 할 때 먹지 않나요? 그. 그러니까 나트륨 아.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짠맛과 쓴맛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데 결국엔 쓴맛이 뭐가 더. 자극이 세냐가 중요하네요. 네. 그것도 그 우리가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저는 보통 소듐이라고 말해서 소듐. 네. 수업 때문에. 소듐 합시다. 소듐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젊은 학생들은 다 소듐으로 배워서 네. 전 나트륨을 배웠는데 소듐 좋습니다. 탁월했죠. 그래서 보통 보다 보면은 그 짠 걸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대체 소금이 있어요. 네. 그거는 소듐 대신에 그 포타슘, 칼륨. KCl 넣으면 약간 살짝 쌉쌀한 맛이 나는 그런 짠맛이 있거든요. 네. 이 금속이 크기가 어떤지 종류가 뭔가에 따라서 짜냐 쓰냐 뭐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로 조절이 되는 거라 제일 중요한 건 그 소듐, 소듐이냐 나트륨. 포타슘이냐 혹은 우리 옛날 세대는 나트륨이냐 칼륨이냐 그래서 그렇죠. 소금을 섭취를 줄여야 되는 이유를 사실 말할 때 나트륨을 줄여야 되기 때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짠맛은 나트륨 맛이다. 그러면 단맛, 신맛, 짠맛, 쓴맛에 이어서 우리 뭐 최근에는 감칠맛도 이제 미각에 그렇죠.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마미 맛, 네.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 얘기합니다.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우리 미각이 그 지방 맛을 느낄 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응, 지방 맛. 그게 2012년에 확실히 결정이 됐고요. 교정됐어요. 네. 느낍니까? 올레오 거스터드라 불리는데 사실 그 예를 들어 삼겹살 구웠을 때 그 지방 맛 있잖아요. 비계 맛.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없어요. 완전 그렇겠네요. 다르잖아요. 다른 맛이에요, 고소하면서 지방 맛은. 약간 기름기 있는 거. 저는 약간 그게 촉각이 같이 가는 거를 우리가 맛으로 착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면 약간 약간 물컹하면서? 코팅되는 그렇지 어. 그런 그러니까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용체라는 게 특정한 걸 잡았을 때 신호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아. CD36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얘한테 잡히면 우리가 고소한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기름 맛 같은 거. 네네. 그 지방 맛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것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맛의 종류는 6개다가 가지. 아. 가장 최신판.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이 탄수화물 맛 탄수화물 이런 맛. 게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저것 누군가 의견을 내고 이게 맞나 아니냐 계속 검증을 하다가 지금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게 그런 탄수화물 맛이라든지 이런 뭔가 단 듯한데 오묘하잖아요. 맞아요. 설탕의 단맛과 하나로만 다른 네. 그 곡기를 먹어야만 하는 그게 뭔가 약간 있어. 맞아. 옛날에 제가 봤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 봤던 과학책 같은 걸 보면 밥을 많이 씹으면 침에 아밀레이즈가 있으니까 섞이면서. 얘가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진짜 많이 씹어봤거든요. 사라질 때까지 안 나.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건 단 게 아닌 거예요. 맞아. 지금 생각하면 오묘하게 뭐가 있지만 제 기준은 그게 단맛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단맛이라 하기에는 조금 근데 그거를 느끼는 약간 달짝지근하게 느끼는 그 차이기를 느끼는 맛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걸 찾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맞냐 아니냐에다가 아닌 게 밝혀진 게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매운맛이죠. 매운맛. 매운맛은 우리가 통각이라고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 통각이 그 매운맛인 거 말고도 떫은 맛. 그러게요. 떫은 네. 맛. 떫은 맛은 또 다른 종류로 되고 있어요. 다른 종류가 떫은 건 뭐죠? 통각은 그러니까, 아니고요. 네, 통각은 아니고 이 떫다라는 건 보통 그 아까 말씀한 폴리페놀 성분이 떫음을 줘요. 그래서 네. 카카오 99% 같은 거 먹으면 떫어요. 이 떫어. 혀 오그라드는 것 같은 탄닌도 막 네. 씁쓸하고. 걔네들이 다 폴리페놀이라서 네. 걔네들이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수분기를 빼면서 맞아, 나 떫다는 생각할 때 오그라드는 게 느껴져요. 네네. 수분을 빼는구나. 쫙 그러면 빠지는 진한 황산도 이렇게 얹으면 떫겠네요. 걔는 산이죠. 신맛이 납니다. 신맛. 진한 건데. 네, 진한 거 그래도 희석되겠죠. 그래서 그게 있어요. 옛날에 괴혈병 걸렸을 때 사람들이 항해 시대 때 네. 그 레몬 주스나 라임 주스를 네, 먹으라고 라임 주스. 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알죠. 비싸니까
황산을 싣고 다니면서 물에 희석해서 황산을 먹인 신거를 신거를 먹으면 줄 되는 줄 알았구나. 알고. 잘못 그런 알았어. 그랬던 괜찮은 역사가 거예요? 안 되죠. 아무 효과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좀 싸게 좀 뭐든지.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문제가 생기는. 효과는 없으나 지금 그렇게도 생각해보니까 해봤다. 그때부터 천연이 좋구나가 그때부터 생겼겠다. 그죠? 황산을 레몬 합성해서 실제 했는데 레몬물이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 하면서 야 맛이 똑같잖아. 근데 레몬 아니면 안 돼. 아니 그래서 떫다는 거는 맛이 맛으로 구분이 안 되고 그것도 촉각으로 촉각. 혀의 촉각으로 구분이 되고요. 아. 또 유명한 게 불맛 있죠. 불맛. 맞아, 불맛. 불맛 맛으로 쳐줘야 돼. 불맛은 공감각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후각이 같이 작용 안 하면 맞아, 그건 불맛이 안 나. 뭐 느낌 아시죠? 맞아. 네, 그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고 불냄새. 다른 맞아요. 게 물맛. 물맛. 물이 어떨 때는 약간 비릿한 네. 느낌이 맞아요. 나기도 네. 하고 그거는 신맛의 일종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같은 게 작용한다. 왜냐면 물 같은 수용체를. 네. 그거 말고 마지막 아는 게 금속. 동전 입에 물 맞아. 건너면 분명히 나요. 비린내. 이것도 신맛으로 들어가요. 신맛. 우리가 흔히 쇠맛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쇠맛. 쇠맛 난다. 뭐 약간 그런. 그것도 많이 네. 만져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방사능에 네, 중독되고. 우리가 이미 방사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맛들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고 네. 기본적인 맛은 지금까지 딱 6가지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맛까지 들어갔다는 지방맛까지 게 아주 6가지가 놀랄 딱 노짜죠. 완성. 그러면 재밌는 실험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 사면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김? 실리카겔 들어있는 거야? 실리카겔. 네. 실리카겔을 이게 혀에 올려놓으면 먹어본 적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나만 먹어봤나? 실리카겔? 인체에 무해 하나 먹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으니까 그걸 무해하면 일단 먹어봤다고요?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인체에 뭐 무해 무해 하다고는 하는데 먹을 생각을 그거 먹어봤어요? 그 번쯤 보통 해보잖아. 왠지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무도 안 먹어보지 않아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아 그럼요.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놓으면 씹어봤어? 씹지 않았어요. 얘가 수분을 쫙 흡수해요. 어. 그 떫은 느낌이 거기서 나요. 느낌. 정말 재밌는 사람이네요, 독실님. 교수님 해보셨죠? 아니요. 교수님도 이렇게 안 해봤잖아.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그거 실리카겔 하면 되게 재밌는 게 나만 재밌어 안 돼. 톡톡 터져요. 왜 터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넣으면 팡팡 터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슈팅 스타를 만들 수 있구나. 아.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따라하지 따라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예. 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매운 화합물 뭐가 있을까요? 신라면 아닙니까? 우리 이제 보통 신라면보다 매운 매운 거를 거 있잖아요. 얘기할 때 항상 신라면을 기준으로 맞아, 얘기를 기준. 하죠. 신라면의 예. 몇 배. 근데 사실 우리가 매운맛, 신라면에 들어가거나 하는 게 다 캡사이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신라면은 사실 되게 약체고 그거 말고 그 볶음면 네. 그게 훨씬 불닭볶음면. 맵잖아요. 네. 네. 불닭볶음면이 이런 매운맛 비교할 때 우리가 스코빌 지수라는 네. 걸로 맞아요. 많이 비교를 해요. 이 스코빌 지수라는 게 되게 관능 평가라 불립니다. 이 감각을 평가하는 건데 굉장히 단순해요. 이 물질을 설탕물에다가 섞어서 물킨 다음에 네. 언제까지 뜨거운 느낌이 나느냐를 직접 테스트하는 게 스코빌 지수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아니고요. 어차피 똑같은 몇 거 명이 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여러 명이서 네. 평균을 내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게 또 위험하니까 장비들이 있어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게. 근데 너무 원래는 스코빌 지수 100이다. 그러면은 얘를 한 방울이면은 100방울로 희석했을 때 설탕물에다가 그거를 혀에 올렸을 때도 따뜻한 느낌이 나는가로 확인을 하거든요. 고통을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매운맛이라는 게 뜨거운 거를 느끼는 곳이랑 같이 작용을 해요. 이 정확히 반대가 그 멘톨, 바카. 네네. 화한 느낌. 그거 먹고 물 마시면은 되게 차가워요. 찬 거 먹는 거 같잖아요. 얘네들은 차갑고 매운맛 쪽에 작용하는 게 있어서 원래는 우리가 찬 걸 먹으면 거기에 작용해야 되는데 멘톨은 지가 가서 그걸 안 차가운데도 너 지금 차가운 거야 라고 시키는 거예요. 역취를 낮추잖아요. 네. 그러면 멘토를 온몸에 처발처발하면 저체온증이 걸립니까? 아니면 느낌만? 느낌이죠. 착각인가요? 네네. 근데 진짜 춥게 근데 느낄 나는 것 너무 같긴 추워. 해요. 너무 추워. 왜냐면 그건 뇌가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온도는 실제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온도는 그대로예요. 내가 얼어 죽을 일은 없다. 네. 실험. 근데 이게 얼어 죽지만 않을 뿐이지 통증으로 오긴 해요.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느낌으로 네. 촉각으로 느껴지죠. 너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상상만 춥다니까. 해도 너무 춥잖아. 그 남자분들은 모르실 건데 최근에 화제가 됐던 그 여자 생리대에 그 멘토를 넣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시원하게 느끼게끔. 그게 너무 덥거나 이제 여름에 특히나 이제 너무 더우니까. 태국 같은데 네네. 이제 더운 나라에서는 네. 그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거기 멘토를 넣었더니 이제 그 여자분들이 그걸 사용해 보시고
어는 줄 알았다. 불쾌한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얼어버리는 줄 알았다. 근데 실제로 얼지 않는다. 네. 이게 착각일 뿐이고 시원하다는 느낌일 뿐이다라는 거군요. 거기랑 같은 거 작용하는 게 와사비예요. 아. 와사비는 맵지만 뜨겁지 않잖아요. 맞아, 오히려 맞아. 여기가 맞아요. 찬 거 먹었을 때 좀 여기가 막 아프잖아요. 맞아, 찡해. 근데 실제로 여기가 차가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와사비를 착각이구나. 한 스푼 크게 퍼서 우적우적 먹으면 저는 진짜로 죽을 것 같거든요. 해보셨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진 않을까요? 그런 거 먹고 죽을 수도 있나요? 뭐 쇼크사라고 보통 불러서 아. 캡사이신도 원액 마시면 쇼크사 할 수 있죠. 진짜요? 왜냐면 지금 예를 우리가 불닭볶음면 스코빌 얘기하다 멈췄잖아요. 네네.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가 한 4040인가 그 정도 돼요. 꽤 네. 높아. 그러니까 4000배 희석하는 거고 우리가 맵다고 말한 청양고추 네. 그게 한 10,000 정도, 10,000. 만 배로 청양고추 이상. 많이나 돼요? 많이 생각보다 약한 것인 게 하바네로 고추가 맵다잖아요. 하바네로 도전 그게- 하바네로 라면이 있어요. 맞아. 하바네로가 한 10만 정도. 10만? 네. 그리고 기네스북에 제일 맵다고 한 고추가 그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고추가 있어요. 그거 이름도 옛날에 있구나. 무슨 그 1대배 퀴즈에 나온 거 봤어. 그리고 캐롤라인 리퍼 맛 궁금하시면 원칩이라고 딱 과자 한 개만 들어있는 칩이 있어요. 그게 봉지에 한 개 들었어요? 이 관 모양으로 생긴 그 상자에다가 먹으면 딱 죽는다 하나 이건가? 그 챌린지용으로 팔아요. 캐롤라이나 리퍼로. 근데 그 캐롤라이나 리퍼가 22만인가? 22만? 아 220만이다. 220만 220. 스코빌. 그러면 청양고추의 220배? 220배. 네. 어느 정도? 그러면 그거 먹고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관짝 들어갈 수도 그걸로 있겠는데. 뭐 많이 먹으면 그렇겠지만 우선 생긴 것부터 찾아보시면 되게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긴 흉악하게 생겼어요. 그 네. 채소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그 무섭다. 캡사이신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건데 캡사이신 원액은 더 세겠죠. 그쵸. 캡사이신이랑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그런 매운맛은 없나요? 그거는 있는데 네. 그래서 캡사이신을 먼저 중간 보스처럼 보면 네. 한 1600만 스코빌이에요. 캡사이신이 네. 캡사이신 원액? 1600만이에요. 네, 원액이 아. 1600만 아. 스코빌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센 게 레시니페라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부터 톡신이야. 네, 무서워. 톡신이 붙었다는 건 복어독이 이제 테트로드 톡신, 네. 뭐 화살촉 개구리 독이 바트라코톡신 다 톡신이 붙어요. 근데 얘는 그 160억, 네. 캡사이신의 1000배. 이거는 먹으면 쇼크사에 죽어요. 그럼 바로 죽겠죠. 그건 진짜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네. 그래 얘를 원래 용도가 그 전쟁 때 최루 무기로 분말을 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여기가 다 염증 생기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용도로 원래 쓰던 게 레시니페라톡신이라는 건데 얘는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쉽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 다육식물 중에서 그 유포르비아 레시니페라라고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팔아요? 예, 인터넷가 치면 한 3,000원이면 사요. 의? 백각기린이라는 종류의 그 다육식물인데 네. 되게 요거의 흔하다. 그 수액이 하얗게 나와요. 그거 그게- 추출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아니 그게 거기 그냥 그걸 그냥 이 물에 개서 바르거나 해도 따갑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다육식물 분갈이거나 하시는 분이 다 두꺼운 장갑 하고 그게 한다고. 닿기만 해도 네, 피부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 유포르비아라는 게 붙은 것 자체가 그 종류가 다 그런 자극적인 수액을 갖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되게 새로운 시도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할 때 뭔가 이게 지금은 독이지만 나중에는 뭐 다른 그쵸. 게 될 수 있다 네, 했잖아요. 맞아요. 이 진통제 차세대 진통제로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이열치열 같은 건가요? 그거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게 지금 우리 진통제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폭발물이에요. 우리 몸에게는. 왜냐하면 내가 팔이 아파서 먹었는데 여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에 다 작용해요. 그렇죠. 그쵸. 마약성 진통류가 다 그런데 그 레시니페라톡신은 특정한 신경만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주사를 해가지고 그 신경 중에서 통증 느끼는 것만 아예 마비를 시키는데 이게 심지어 양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일시적인 거는 보통 관절염 이런 거 할 때 하면은 그거 통증 막을 수가 있고 영구적인 건 암이 너무 심해서 만성 통증 있을 때 하면 그걸 완전 끊을 수가 있어요. 통증만. 이거는 그 독 수준으로 너무 그러니까 매운 건 매운 거고 독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비시키는 게 가능해요. 네, 독소로 쓰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매운 거는 이제 보통 입이나 피부에 입에 닿는 닿는 건데 거고. 아예 그 신경에다가 아예 그냥 딱 해서 주입을 네, 해서? 그 신경만 아예 죽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우리 움직이는 거랑 문제 없이 통증만 없애는, 그러니까 와. 저격해서 그것만 없애는
이런 종류의 진통제 중에 최초 대상이 지금 이 레시니페라 개발 톡신이라서 중인 건가요? 지금 테스트들은 계속 하고 있고 아. 이게 언제 이제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하죠. 아직 안정성부터 와, 보고. 근데 이거 개발만 된다면 시중에 판매된다면 진짜 너무 지금은 그 사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상은 이제 FDA랑 이런 데서 기준을 놓은 게 이 절대로 회복의 여지가 없는 없는 사람. 심각할 정도의 암의 말기일 때 그것 중에서도 이제 고람, 뼈와 관련된 거인 사람만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통증을 없애는 목적으로는 테스트 가능하다 허가가 나서 하고 있어요. 일반 모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그게 사실 보톡스도 사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그쵸. 있는 거고 이 정도 사람에게 임상 실험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허가의 문제인 거지 사실상 거의 다 이제 효과는 안정적으로 나온 그렇죠, 거죠. 나온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우, 그 다육식물에서 나오는 수액 같은 거는 독실림 아까 그것처럼 뭐 혀 대보고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안 큰일 되는 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죽습니다, 죽을 수 진짜. 있는 위험한. 이미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걸 키우려고 하는 분들은 그 알고 있겠네. 이거는 이렇게 분갈이 같은 거 할 때 뭘 해야 된다는 네네. 모르고 거를. 키우면 큰일 나겠네요. 진짜 매운 네. 것들이 그 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세포가 난 못 정해져 있는 느낄 것 같은데 억단이라고 음. 하면은 이거는 혀를 댔을 때 내가 맵다라고 못 느끼겠죠? 네, 맵다는 건 단순히 물거서 우리가 뜨거움과 함께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 말 그대로 통증이기 때문에 진짜 고통만으로. 이래요. 갑자기 약간 그 정도 아닐까요? 딱 혀 살짝 대봤을 때 그치 그럴 고통, 것 고통. 같아요. 아니면 아예 이런 거 있어요. 엄청 달콤한 지난번에 그 제로콜라 같은 거 얘기할 때 지난번 이번이구나. 아스파탐 이런 가루들을 하면 생각보다 단맛이 안 느껴져요. 물론 물에 녹아야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좀 씁쓸하게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희석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약을 먹기 싫어하는 이유는 쓰기 때문이죠. 일단 왜 다 이렇게 화학약품들은 쓴가도 궁금하긴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쉽게 쓰다는 걸 느낄까 우리 혀는? 단 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쓴 그 물질이 정말 써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외에 먹는 게 권장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게 느끼게 진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 상한 거나 세균이 번식하거나 이런 건 다 쓰게 느껴지고 입에 잘, 넣자마자 네. 퇴 이렇게. 과일도 안 익은 건 떫거나 다른 느낌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잘 익고 된 건 다 단맛으로 네. 느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화의 방식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 사실 그리고 쓴맛도 다 수용체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사카린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사카린. 지금 유수가 이런 거 쭉 봤을 때 사카린 들어간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사카린이 독성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싹 사라졌다면서요. 근데 그 지금은 사카린을 팔긴 해요. 근데 유수가.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단맛 수용체랑 이게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쓴맛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카린이에요. 아, 끝맛이 써요. 살짝 쓴맛도 살짝 나는군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물질은 단맛도 자극하면서 쓴맛도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안 쓰는. 굳이 쓸 인생이- 필요가 없는 거군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달고도 씁쓸한 그럼요. 소주에 넣어야겠습니다. 인생의 맛이다. 인생의 맛이다. 사카린은. 그럼 진짜 쓴 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쓴 맛. 진짜 쓴 거는 쓴 물질이 여러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쓴 거는 별로 안 좋댔잖아요. 네. 우리가 유명한 독은 다 써요 우선. 독들은 흔히 알칼로이드라고 불리는데 식물에서 나온 것들 네. 그 독은 다 쓰고 근데 독이 쓰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쓴맛을 활용하기 위해 할 수는 없잖아요. 독이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쓰다고 알려진 게 그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간단한 이름이. 그냥 그 화학 물질 이름 자체라서. 아, 다른 줄임말로 이름을 쓸 부르면 안 돼요? 필요가 없어. 줄임말이 없어요. 이 데나토늄, 이 벤조에이트 자체 물질이고 데나토늄의 앞에가 그 디네이처라는 거랑 같은 건데요. 네. 얘가 보통 그 알코올 같은 것도 공업용 알코올이나 실험용 알코올 다 파는 것 중에 변성 알코올이라는 종류를 따로 팔아요. 네. 왜냐하면 괜히 에탄올 사서 이걸로 밀주를 만들어 팔 수도 있으니까 네. 쓴맛이 나도록 섞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네. 그런 걸 할 때 다 넣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데 이거는 찾아보기 생각보다 쉬운 게 그냥 그 동전 모양 건전지 있잖아요. 아, 동그란 네. 거요? 수은전지라고 옛날에 부르던. 네. 지금 말고 수은 말고 리튬 전지도 이 동전 모양 요새 뭐 팔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불렀고 네, 지금은 네. 사실 순위 안 들어가네요. 네. 그거 가셔서 한번 보면은 뭐 어린이 못 먹게 한다고 찡그리고 있는 애 그림 그려진 것도 많아요. 이게 애들이 먹기 좋기 때문에 아, 입에 넣으면 그치, 딱 그렇게 바로 생겼잖아. 뱉게 돼요. 그리고 그 그 정도로 쓰니까 일부러 발라놓은 먹으면 거예요. 바로 구역질 나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그 닌텐도 조그만한 게임 칩이 있어요. 네. 이게 최근 얼마 전부터
챌린지가 있었어 또 이게. 어깨 챌린지. 예, 혀에 올려놓고 버티기 이런 거. 이게 또 그 데나토륨 벤조이트 발라져 있어서 왜냐면 이것도 애가 먹기 너무 좋은 크기라 못 먹게.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걸 다 넣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액. 분홍액 먹으면 죽는다잖아요. 네. 그냥 부동액만 먹으면 살살 달콤해요. 달달해. 거기다 이제 알- 부동액을 알지. 넣어요. 그리고 네일 리무버에도 들어가요. 아. 왜냐면 아세톤이라는 게 그 향이 되게 지독한 것 같지만 얘가 커요. 묽어지면은 과일이 많이 익어 발효한 향이 아세톤이에요. 그래서 아세톤을 먹으면 달아요 원래. 잘못하면 그래도 착각하고 먹을 수도 네, 있는. 원래 단맛이 나요. 그리고 네. 살짝. 아니 그냥 냄새만 맡아도 달짝지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 근데 있고.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도 있어요. 스프레이 혹시 고정용 뿌려보시면 네. 한 다음에 저 쓴맛이 날 때 쓴맛 나요. 있거든요. 네, 거기도 네. 들어가요. 그럼 스프레이랑 아세톤에서 나는 그 특유의 어떤 향도 그 포함이 된 건가요? 향은 특별히 없고요. 그냥 지독하게 쓴 아. 구역질 나는 그 쓴 맛. 그래, 이 흥미로운 스프레이 이렇게 게. 뿌리면 엄청 써. 입에 맞아. 들어가면. 그래서 숨을 안 쉬어야 되잖아요. 매운 거는 진짜 맵고 스코빌 지수 진짜 높은 걸 혀에다 올리는 챌린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쓰다고 하는 거는 왠지 그건 해보고 왠지- 싶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닐 것 같아. 뭐든지 입에 느낌상. 넣어보고 싶어하네.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은데 다음에 그거 갖고 와요. 이거 전지 갖고 아니, 와서 써봤자 뭐 그러니까 아우 먹기 싫어지 고통스럽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좀 미식미식한 그런 속이 느낌 좀 안 있잖아요. 좋, 약간 네. 이렇게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쓴 맛일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거는 써요 해봤나요? 진짜. 네, 그건 해봤어요. 왜 해봤죠? 아니 그 왠지 챌린지를 해보신 건가요? 얼마나 쓴가 해서 챌린지 아니고 그냥 그 건전지가 없어 사러 갔다가 있다니까. 하나 원래 하나만 팔지 않고 두 개 팔거나 네 개 네. 팔잖아요. 넣을 거 넣고 남았길래 먹어봤는데 먹어봤다고요? 이렇게 혀에 넣고 이렇게 좀 몇 번 빨아봤는데 진짜 두 분이 바로 비슷한 면이 으악 하고. 어? 비슷해. 난 있다니까. 근데 교수님도 느끼십니까? 아니 교수님은 되게 선 긋고 싶으십니까? 아니 나는 알 것 같아. 교수님께서 또 이제 자제분들을 키우는 네. 가운데 네. 궁금한 거지. 진짜 애들이 과연 할까 하는 생각으로. 아닌 아니 것 이게 같은데. 독이라면 안 먹어볼 텐데 애들이 먹고 뱉을 정도일까 해서 한번 해봤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한번 궁금해서 해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네네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삼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내부에 들어가서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요. 위산 때문에 녹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충 위험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이 얘기로 사실은 문을 열었어요. 사과와 사과맛 사탕 어느 쪽에 화학물질이 더 많을까, 더 위험할까, 뭔가 더 살이 찔까 등등등.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 포함 당연히 사탕이 공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화학물질 더 많이 들었겠지. 이렇게 그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겠죠? 혹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화학 물질의 정의를 말해봐라. 그 많다는 것이 종류를 말하는 거냐, 아. 농도를 말하는 거냐. 아, 또 그런 말장난 그렇지. 네네. 할 것인가? 어디 과연 한번 나랑 비슷한지 챌린지. 들어보겠습니다. 종류나 양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 역시 손을 바로 그시는군요. 네. 사실 우리가 사탕이라는 건 목적이 명확해요. 이거는 먹기 위해서, 그리고 사과 향과 단맛과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니까 그거 외에 딴 걸 넣으면 넣을수록 생산자 입장에서 손해요. 돈이 더 드니까. 못 만들지.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설득되고 있어. 최소한도로 넣었죠. 근데 사과라는 것의 존재는 우리한테 사과 맛으로 먹히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는 자기들이 익고 씨앗을 퍼뜨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영양 성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섬유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천연 재료가 훨씬 많죠. 예를 들어 커피도 그 화학 물질이 1000가지가 넘게 들어있어요. 커피 한 잔에. 온갖 게 다 있어요. 무슨 양배추 향, 바닐라 향, 흑향 이런 게 다 아, 성분별로 진짜요?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느 원두로 얼마나 로스팅을 했을 때 맛이 다르냐가 그 분자들의 양이 바뀌어요. 아. 온도랑 이런 거에 따라 많아지고 분해되고 되면서. 뭐로 알 수 있죠? 그 뭐 HFPSC 같은 거 해갖고 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저희가 화학자가 바라본 커피, 커피. 해갖고 이렇게 책을 낸다든가 이렇게 테이스팅. 사실 이 커피 관련된 화학책은 꽤 있어요. 그 커피 관련 물리책도 있어요. 핸드 드립할 때 어떤 역학이 있고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화학 쪽에서는 굳이 안 보고요. 왜냐면 너무 뒤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냥 뭐랄까 취미 삼아 아니면 그냥 남들끼리 재밌게 말하는 용도는 커피를 뭐 우리가 두 가지로 보통 대표적으로는 콜드브루가 있고 네. 뭐 핫브루 두 개 나뉘잖아요. 네. 카페인의 양 가지고. 카페인도 온도 가지고 온도 가지고. 하는데 이 카페인이란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카페인 무조건 더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외의 성분들이 어떻게 추출하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많이 해서 이걸 먹으면 이제 몸에 대한 그 활성산소를 없애서 뭐 노화도 늦춰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어떤 걸 먹는 게 좋느냐 이런 연구들은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걸 먹는 게 좋죠? 보통 뜨거운 걸로 먹는 게 그런 활성산소 억제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모든 좋습니다. 게 몇 개가 들어있냐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그 폴리페놀의 농도가 어떤 추출 방식일 때라는 거잖아요. 제가 또 커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덧붙여보면 원래 처음에 콜드브루는 이제 장치도 만들고 했었어요. 네. 저는 로스터도 만들었었거든요. 직접이요? 직접 만들었어요. 전 전기전자고 하다 보니까 전동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카페인이 찬물에서의 녹는 양이 되게 적어요. 네. 농도가. 그래서 낮은 온도로 추출을 하면 적게 녹을 거다. 근데 웬걸 화학자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평화롭게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면 되는데 바로 팩트 폭행하는 거죠. 재보니까 대신에 오랫동안 추출을 하다 보니까 카페인의 양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카페인도 그다지 낮아지지 않고 한 반 정도는 남아있다고 해요.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높은 온도에서 많이 녹는데 낮은 온도가 될 때 그 용해도 차이가 커지는 것들은 더 많이 적게 녹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맛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더라. 저는 근데 콜드브루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맛이 없어요. 맛이 조금 향은 기가 막힙니다. 맛이 뭐 이렇게 뭔가,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맛없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 맛이 나요. 근데 향은 직접 내려보면 기가 막혀요. 확실히 뜨거운 물로 하면 날아가잖아요. 차가운 물로 하니까 향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핵심은 카페인보다 중요한 폴리페놀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결론은 콜드브루보다는 뜨겁게 한 거. 그걸 마셔라. 뭐 핵심이라기보다는 취향 맛으로 먹어야죠. 교수님은 어떤 커피? 저는 에티오피아 예카체프. 야, 제발 신맛을 좋아하시네. 갑자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취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사과와 사과맛 사탕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사과 자체의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화학물질이 무조건 인공적이고 나쁘다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할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사과가 안 좋은 거 아닐까? 자녀분께 사과맛 사탕과 사과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면 뭘 주시겠습니까? 아니, 고민하는 게 예, 이렇게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고민한 이유는 사과를 주면 제가 깎아야 돼서 좋은 좀 답변입니다. 번거로움이 좀 예. 있어서 근데 껍질에 영양 성분이 또 많잖아요. 많아도 또 그 또 느낌이 다르죠. 가까운 것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 제이님 질문처럼 네. 약간 그 왜 인공과 자연 이거는 되게 이 의견이 많은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제 화학 쪽을 하고 대중 강연도 많이 하고 사람 만나다 보니까 저 나름의 기준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이제 물이 4잔 있어요. 네. 완벽하게 정수된 정말 깨끗한 100% 정수된 물인데 지하수, 빗물, 강물, 하수, 안반수. 하수도 있어요. 하수를 정수한 거예요. 지하 그 오폐수를. 그랬을 때 골라서 먹으라 했을 때 오폐수 먹어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맞아. 굳이? 독실님은 맞아, 또 맞아. 모르겠지만 아니요, 좀 뭘로 이 보시는 사람은 거죠? 그럴 수도 우선 있어요. 궁금해서 할 수도 실험적인 있지만. 정신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거를 먹었을 때 뭐 돈을 주겠다거나 이걸 꼭 먹으라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상식적으로 지하수를 먹습니다. 보통. 왜냐면 지하수랑 빗물. 지하수, 빗물, 강물 그리고 하수를 정수한 거라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문화나 이런 언어 같은 거에 배어 있어요. 맞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된다면 되게 과학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우리가 인공이라는 걸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인조인간이니 사이보그니 이런 거를 되게 공상과학의 그런 이미지였지 막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이런 건 맞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도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다일 뿐인데 왠지 우리를 뭔가 거부감이 뺏어갈 것 같고 그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슷한 게 정말 단순한 건데 키오스크도 네.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불평이 많았어요. 이 일자리를 뺏을 거다. 어려워서 연세 있거나 안 익숙한 사람은 어렵다. 네. 많은데 지금은 키오스크 다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게 시간이 충분하면 우리한테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빠르게 발전하면 우리의 활용이나 이해가 못 따라오면 이건 거부감이 들어요. 문화 지체가. 그래서 이제 인공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만든 건 다 인공이고 자연은 원래 있던 걸 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붙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인공 감귤이란 말보다 사람들이 요새는 다 합성이란 걸 붙이는 게 인공보다는 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야. 합성이 붙음으로써 저는 인공 플러스 합성까지 붙으니까 너무나도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써놓을 때 옛날 초반에는 인공 합성 감귤을 썼어요. 네. 아, 근데 이걸 이제는 하나만 천연 써요. 합성 감미료. 네, 천연 아니면 합성이라고 보통 쓰지 그냥 합성 감밀. 인공을 같이 붙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왜냐면 그건 이제 안 좋은 걸 두 개 붙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 중에서는 그나마 합성이 좀 더 낫다. 친숙한 느낌. 어차피 뭐 만든다라는 게 합성이니까. 그렇죠. 인공보단 합성이 낫네요, 그 확실히. 느낌이 좀 그렇죠. 인공이라는 게 약간 인위적인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분 탓이군요. 확실히 화장품 같은 것도 네. 그렇고 이제 들어가는 성분들을 보면은 천연이라고 다 좋은 게 절대 아니고 나에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거지. 이제 천연이라고 무조건 알러지가 없고 좋은 성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모든 브랜드들이 다 천연인 것을 엄청 강조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천연 땅콩으로 만든 거예요. 그 땅콩 알러지 있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말 쓴맛이 나고 신맛이 나고 매운맛이 나고 이런 것들도 다 천연 재료에서 이제 추출하는 것들이죠. 합성한 게 아니잖아요. 아, 합성은 잘못 말했네. 인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세상에 없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리해 보면 문화 지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수를 선택할 거다. 이 주장하시는 거죠. 뭐 예? 하수를 선택한 하수를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겠죠. 아하. 왜냐하면 이해가 근데 이건 본능적으로 그 하수는 맞아요.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이거 근데 정말 본능적이라는 어떤 그 결론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좋을 것만 같고 그게 좋고 실제로 그냥 마음이 그러면 끌리는 그런 방향입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을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정수를 잘 했습니다. 후쿠시마 지하수 1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2번 체르노빌 빗물, 3번 이거 쓴 거야? 아니 안 썼습니다. 3번 나일 강물, 4번 화순물. 뭐 드실래요? 뭘 고르든 상관없어요. 아 괜찮습니까? 왜 정수가 다 됐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지하수는 조금 먹고 싶지 않은 느낌이 조금 있는 느낌으로는 그럴 수 있죠. 느낌으로는. 자, 끝내도 될까요? 아, 오댁의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맛 속의 숨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께서 사실 오늘이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생활 속 밀접한 맞아, 과학이었기 맞아요.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만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제일 유명하게 화학에서는 모든 것은 양에 달려있는 문제다라 그래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은 물이 됐건 산소가 됐건 다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문제가 없는 양인지를 알면 현명하게 모든 걸 활용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아. 그걸 이제 귀찮아도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뭔가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 네. 그렇죠. 그걸 무작정 거부하기보단 좀 직접 알아보자. 뭐든지 뭐 좋은 것도 많으면 독이 된다고 하고 네. 나쁜 것도 뭐 아주 소량이고 극소량인데 우리가 막 괜히 설레발치면서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네네. 그렇게 좀 잘 알고 뭐든지 사용하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정말 매력은 교수님이 진짜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화학이 왜 재밌는지를 제가 설득하는데 많은 분들을 포기했거든요. 제가 화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재밌지 않아? 라고 막 설명을 하면요. 일단 이온화 에너지부터 재미없어요. 그게 왜 재미없지? 재밌는데? 화학장. 이런 태도를 보낸단 말이야. 왜 이런 결합이 자발적으로 얘는 일어나고 얘는 안 일어나는지 궁금하잖아요. 나 안 궁금해 하더라고요. 다들. 네. 근데 알면 정말 세상에서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화학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리학은 우리가 뭐 어디서 왔고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신비하다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살면서 내가 접하는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학을 공부하시라. 정말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또 과장창. 말씀드리면서 들어주시고 네. 또 화학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네. 교수님 또 힘내서 잘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건 나이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과장창 파이팅!